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허그보다 더한 지자체 분양가 통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현재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줘야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권한은 구청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요구하는 게 허그의 분양 보증입니다. 이 가격에 분양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망가져도 우리 HUG에서 보증을 해줬으니까 나중에 수습해 줄게요. 이제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주는 거죠.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허그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분양 보증을 해줄게요. 오케이 했는데 그 내용을 들고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서 아니야, 그 가격보다 가격 더 내려야지 우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분양가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 1구역 재개발구역 능곡뉴타운의 첫 분양이죠. 고양시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최종 불승인 통보 받았다라고 합니다. 조합은 허그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3제곱미터 평당 평균 분양가를 1,85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고양시는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6월달에 의뢰했더니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기준 분양가인 평당 1,608만 원 요거에 갖고 와 라고 해서 고양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분양 승인권의 의미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래요. 허그한테만 오케이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고양시가 있었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도 지금 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데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죠.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평당 2,205만 원으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를 결정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그 가격에 분양을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임대 후 분양 방식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일에 같은 경우도 호반 서밋 송파 1차, 2차가 송파구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재심의 결정을 받았는데 송파구에서는 앞서 분양했었던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평당 분양가 2,179만 원 수준을 내라고 했더니 그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인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도 구청의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정한 분양가와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분양가 통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도 그렇고 허그도 그렇고 큰 틀에서 분양가를 낮추라,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관의 움직임들이 합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청약통장 들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웃겠지만 당장 이런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가 규제 안 받을 수 있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머리 싸매고 있는 것을 보면 분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참 속이 타겠다 생각되네요. 자, 이번 주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자 발표 있었습니다. 평균 가점 나왔는데요. 얼마 나올지 궁금했는데 높게 나왔겠죠. 한번 보세요. 당첨 평균 가점이 67.45점입니다. 지난번에 레미안 라클래시 삼성동 상하 2차 여기가 69.5점이었는데 여기도 68점은 넘어야 거의 한 70점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8월에 분양했었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동작구죠. 여기도 67.06점이었기 때문에 한 70점은 돼야지 안정권, 69점 이 정도 봐야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9월에 분양했었던 거여 2-1구역 재개발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여기도 64.7점, 65점은 넘어야 당첨 안정권. 여러분 청약가점 점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부동산 12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전 분양한 서울 31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48.43점이었는데요. 불과 2개월 만에 평균 점수가 치솟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분양가가 그만큼 메리트 있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들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전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지역의 분양가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통장이 몰린 거지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여파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으니까 좀 전에 보셨던 역삼동 센트럴 아이파크나
레미안 라클래시가 선분양에 나섰겠죠.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낼 거였으니까 또 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일부는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안 받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상 청약 점수 70점이 넘어야 이들 강남권에서 나오는 인기단지 당첨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어느 정도 돼야지 70점을 넘을 수 있냐.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만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 그래서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60점을 넘으려면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보유기간 17점, 여기 15년 이상 돼야 되고, 부양가족 2인 이상 이렇게 갖춰야 60점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69점, 70점 되려고 하면 부양가족 수도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애초에 이 점수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들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굳이 중공후 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다투지 않고 이번 텀에 선분양으로 물량 낼 것 같은데요.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대치동 구마을 이지구 재건축,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10월에서 11월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두 개 지역 모두 좋은 물량들입니다. 능력 되시는 분들, 가점 되시는 분들 한번 노려보세요. 짤막하게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오늘 7시에 수도권 재개발 빅3 부동산 114 콜라보 영상 올라가는데요. 지난달에 가서 영상 찍고 왔는데 부동산 114에서 수도권 재개발 구역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셔서 세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끝에 한 군데 더 넣은 곳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은 영상 편집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이번 기사는 읽으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이 뜨거운 수원 1억 올랐는데 매물 없어서 못 팔아요 라고 합니다.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보니까 수원시 8달구의 지수가 전국 또는 수도권보다 높아요. 105.4, 수도권 평균 102.7보다 높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면요, 수원에서 여기가 제일 핫해요. 떴다방도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대체 어디가 이렇게 뜨겁냐. 수원의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할 단지들이 있습니다. 수원에 재개발하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수원 8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8달 6구역, 그 다음에 8달 8구역, 8달 10구역, 권선 6구역, 얘네가 다 같이 묶여 있어요. 대략 한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존의 수원의 부동산 시장을 리딩해 갔던 단지는 삼성전자 동쪽 편에 있는 근래에 보면 힐스테이트 영통, 이런 망포동 쪽, 이런 쪽에 입주한 새 아파트들이 좀 주도해 갔고, 물론 가장 핫한 데는 수원은 광교 신도시입니다만 광교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 또는 기존의 수원 쪽에서는 그쪽 동네가 핫했는데요. 작년에 분양했었던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광교를 제외한 수원에서는 굉장히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이 가격들이 앞으로 수원 안에서 분양할 다른 상품성 있는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이 이 8달 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요. 기사 내용 좀 보면 분양을 앞둔 매교역 일대 8달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매수자는 계약이 깨질라 중도금을 일찍 송금하고 공인중개사는 너무 올라 거래가 주춤할까 걱정하는 게 이곳 분위기다. 지금 이 지역의 프리미엄이 2억 6천에서 2억 8천으로 작년 말 웃돈이 1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한 10개월 사이에 1억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체크해봤던 프리미엄 수준보다도 한 2, 3천만 원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지도 살짝 보시면 8달 6, 8, 10 권선 6구역 재개발 구역은 여기입니다. 수원역에서 신분당선 하나 넘어오면 매교역부터 출발하는 이 라인에 있는 12,000세대급 재개발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 재개발 예정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신축 중심 상승세와 교통호재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은 주변에 기존 신축들 지어지고 있는 단지들, 리딩 단지들이 광교라든가 형님들 가격 쫓아가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앞으로 구도시만의 랜드마크가 될 이런 새 아파트 단지들도 조합원 입주권 가격들도 마찬가지로 가격들을 키 맞추기 하면서 쫓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사 초반에 수원에서 여기가 제일 핫해요. 떴다방도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라고 나왔잖아요. 8달이 조정대상 지역이긴 한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아마 6개월 뒤에 전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청약 들어갈 수 있는 통장들 굉장히 이슈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짧게 읽을게요. 한남 3구역 컨소시엄 입찰 불가.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 1,500억을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대림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GS는 단독 입찰 확약서 공증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강북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요. 대략 3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대림 GS.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보증금 1,50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장 설명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 제안서 마감 10월 18일, 며칠 안 남았네요. 오후 2시 전까지 775억 원의 현금과 700억 원의 이행 보증 보험 증권 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현대건설이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한남 3구역에 가장 먼저 단독으로 들어가겠다고 어필한 데는 대림이죠. GS건설도 대표 직인이 날인된 확약서를 통해 단독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의 법적, 행정적인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남뉴타운 3구역은 현대, GS, 대림 세 군데가 맞붙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18일까지 입찰 보증금을 내면 12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어떤 시공사가 지을까요? 올 하반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빅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이 들고 나올 대안 설계, 특화 설계 이런 거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 설계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지나면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엔 또 열심히 편집해서 부동산 데이터 이야기, 부동산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주말에 업로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